소와 아이를 사랑한 화가 이중섭, 글 전주원, 그림 김유대. 소를 즐겨 그리던 화가를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흰 소와 조선의 소인 황소를 화폭에 담았어요.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소 그림으로 나타냈던 화가 그 사람은 바로 이중섭이랍니다. 이중섭은 혼나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꿋꿋하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화가였어요. 죽은 뒤에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도 인정받은 이중섭. 지금부터 불꽃처럼 뜨거웠던 이중섭의 삶을 만나러 가볼까요? 얘들아, 이리 와서 사과 먹어라. 외할머니가 이중섭과 외사촌들에게 맛 좋은 사과를 나눠주었어요. 다들 사과를 먹고 있는데 이중섭이 안 보였어요. 중섭이가 어디 갔지? 누구을까? 빼앗아 먹는데 그럴까봐 숨어서 먹나. 외사촌들은 살금살금 이중섭을 찾아다녔어요. 구석진 방에서 이중섭은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애비! 외사촌 한 명이 소리를 꽥 찔렀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이중섭의 손에는 연필과 종이가 들려 있었지요. 외사촌은 얼른 종이를 빼앗아 들여다보았지요. 와, 진짜 사과보다 더 맛있어 보이네. 외사촌들은 이중섭의 그림 솜씨에 감탄했어요. 이중섭은 쑥스럽게 씩 웃고는 그림을 마저 그렸어요. 그런 뒤에야 사과를 먹었답니다. 절썩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나가는 바닷가에서 이중섭은 징흙으로 사슴, 황소, 꽃을 빚으러 혼자 놀고 있었어요. 중섭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이중섭의 큰형인 이중석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중석은 이중섭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았어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안 돌아온다고 다들 걱정하다니 어서 가자. 아버지는 이중섭이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가 집안을 모두 돌봐야 했지요. 그래서 일찍 결혼한 형과 형수가 이중섭에겐 아버지, 어머니와도 같았어요. 8살이 된 이중섭은 평양의 보통학교에 들어갔어요. 불춘아! 어이 불춘아! 야,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불이 붉으니까 보춘이라고 부르는 거지. 하하! 그럼 넌 코가 주먹만 하니 앞으로도 주먹코라고 부를 테다. 이중섭의 말에 친구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볼춘이라고 꼭 놀려도 이중섭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했거든요.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림으로는 학교에서 첫 번째로 손꼽혔어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던 형 이중석이 방학을 맞아 돌아왔어요. 중섭이 너 성적 이게 뭐냐? 성적표를 본 형은 이중섭을 야단쳤어요. 매일 그림만 그리고 공부는 안 하니까 성적이 나쁘지. 이중섭은 아버지 같은 형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도 이중섭이 돌아오지 않자 형은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광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어가 보니 그 안에서 이중섭이 혼자 웃고 있었지요. 중섭아, 너 형이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나 보구나. 아닙니다. 형님이 속상해 하는 것이 마음 아파 그립니다. 이중섭은 형을 어려워하면서도 많이 따랐어요. 빰빠라 빠라 빰빠라 빠라. 먼동이도 터오는 이른 아침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우산학교 학생들은 체조를 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중섭은 14살 때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을 만났지요.
그림 실력이 좋아졌다면 밑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한단다. 임용년 선생님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그림을 공부한 뿐이었어요. 선생님은 주말이던 학생들을 데리고 산과 들러나가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훌륭하구나. 중섭이는 앞으로 대단한 화가가 될 거다. 자기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선생님 덕분에 이중섭의 그림 솜씨는 날마다 쑥쑥 자라났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던 해 이중섭은 미술을 공부하러 일본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안 된다. 미술 같은 거 공부하겠다고 이불까지 가다니. 가족이 반대했지만 이중섭은 기어코 일본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데이코쿠 미술대학에 들어갔지요. 처음에 가려고 했던 도쿄 미술 학교는 시험 과목에 일본 역사가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코쿠 미술대학은 어쩐지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구나.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러다 이중섭은 사고로 몸을 다쳐 고향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이중섭은 데이코쿠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술학교로 옮겼답니다. 중섭이는 옷을 참 이상하게 입어. 그러게 말이야. 어자비. 허자비는 병안도 사투리인데 호수아비를 말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중섭의 옷차림 때문이었죠. 이중섭은 외투의 자락을 작게 자르고 잘나는 천으로 외투에 끈직한 주머니를 달았어요. 그리고 주머니 안에 온갖 미술 도구들을 넣고 다녔지요. 껑충한 키에 짧은 외투, 그러니 허잡이라 불릴만 했지요. 옷차림 때문에도 유명했지만 이중섭은 뛰어난 그림 솜씨로 더욱더 유명했어요. 중섭이는 아예 소랑 같이 산다니까. 그래서 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나 봐. 친구들이 다 알 만큼 이중섭은 소를 좋아했고 또 자주 그렸어요. 흰소, 누렁한 소, 돌진하는 소. 이중섭의 소 그림에서는 늘 조선의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이중섭은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던 식민지 시대에서도 이름을 바꾸지 않을 만큼 민족이신이 강했어요. 일본 학생들과 조선 학생들의 모여서 함께 놀 때였어요. 이중섭! 조선 학생들의 이중섭의 이름을 잇따라 쳤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이중섭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조선 노래를 불렀어요. 앞서 일본 노래를 불렀던 조선 학생들은 당당하게 노래 부르는 이중섭을 보며 너무나 부끄러웠답니다. 1938년 23살이 된 이중섭은 미술전의 응모의 상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화가 김학의는 문장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우리 한단에 1등으로 빛나는 존재였다.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이중섭은 옆자리에 있던 마사코에게 머뭇 말을 걸었어요. 마사코씨, 저랑 사귀어 주십시오. 이중섭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간신히 말을 맞았어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드디어 용기를 낸 거였지요. 마사코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이중섭이 좋았어요. 마사코는 대합 대신 상냥하게 웃어주었답니다. 그날부터 이중섭은 엽서에 그림을 그려 마사코에게 주었어요. 엽꽃을 쥔 아이, 포도 넝쿨에 매달려 노는 아이와 같은 그림을 작은 엽서에 담았지요. 이중섭은 일본 사람인 마사코에게 조선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1943년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중섭은 그림 그리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틈틈이 마사코에게 엽서를 보내어 그리운 마음은 달랬지요. 마사코, 무척 보고 싶소. 이곳에 나와 교련해 주지 않겠소. 1945년 마사코는 이중섭의 청혼을 받고 온갖 고생 끝에 간신히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담덕이라는 우리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조석 혼예복을 입고 1945년 5월에 결혼했지요. 같은 해 8월 15일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만세! 마침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구나. 이중섭은 결혼과 해방이라는 두 가지 기쁨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휩싸였답니다. 5년 뒤 이중섭은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마을에 쾅쾅하고 큰 소리가 들렸어요. 6월 25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 속에서 그만 이중섭의 영이 행방불명되었어요. 이중섭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형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모두 죽을 수는 없다. 너라도 어서 떠나라. 어머니가 이중섭을 불러 일렀지요.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이 큰 조카를 데리고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형수, 조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지요. 부산에 내려온 이중섭은 지인 나르는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한 소년이 현병들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았지요. 이 도둑놈! 겁도 없이 널바지를 훔치다니. 그만두시오. 아직 어린아이를 왜 그리 심하게 때립니까? 그러자 현병들은 이중섭도 한 패로 못아붙여 마구 때렸어요. 크게 다친 이중섭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이를 일본에 보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아내마저 결핵으로 몸져 누웠거든요. 이중섭은 가족을 모두 일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6월 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이중섭의 열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캔버스와 종이를 살 돈이 없으면 담배값 은박지 위에 물감과 붓을 살 돈이 없으면 연필과 못을 써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지요. 이중섭의 은박지 그림에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벌거벗은 아이들이 물고기를 안거나 나비를 타고 다니고 또 개의 발을 묶은 채 깔깔거리며 웃고 하지요. 아마도 이중섭은 동심 가득한 그림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꿈꾼 게 아닐까요? 1953년 이중섭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본에 잠깐 다녀왔어요.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 이중섭은 곧 홀로 돌아와야 했지요. 이중섭은 다시 가족에게 가고 싶어서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벌거벗은 사람이 나오는 야한 그림을 당장 지우시오. 그러나 어떤 그림을 전시조차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게다가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림은 많이 팔렸지만 사람들이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이중섭은 절망 속에서도 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어요. 오산학교 시절부터 그리던 소그림에 몰두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완성한 것도 이 무렵이었죠. 고통을 이겨내기는 강한 의지가 담긴 이중섭의 그림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자신과 우리 민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답니다. 하지만 이중섭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홍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이 그린 것 같구먼. 1956년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친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2달을 못 넘기고 열심히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지요. 이중섭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작품들이 서서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중섭은 우리나라의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끝.